어르신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거워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점점 약해지는 다리 힘의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화학적 붕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용한 근육 붕괴라고 부르며 60세 이후에 특히 다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특정 식품들을 밝혀냈습니다. 이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한 90대 어르신들조차 계단을 가뿐히 오르고 빠르게 걷는 능력을 되찾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나 헬스장이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식품은 나이가 들어도 다리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치했지만 효과는 가장 강력한 자연산 연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근육을 위한 젊음의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어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크레아틴 등 근육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를 주 3회 섭취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16주 만에 다리 근육량이 30대와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하체 근력은 무려 67%나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와 혈액 수치 분석에서도 분명히 확인된 결과입니다. 연어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근육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침투하여 노화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근육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 속 에너지 공장을 덮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근육을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연산 연어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어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식 연어보다 자연산 연어가 오메가3 함량이 최대 4배까지 높았고 항산화 성분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자연산 또는 와일드 커트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법도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연어 속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붙은 채로 중약불에 팬에 굽거나 오븐에서는 160도 정도로 12분에서 15분 사이로 짧게 조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리 후에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허브나 천일염을 소량 더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산 연어가 근육을 다시 자라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달걀은 그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조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너무 흔해서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경희대학교 의대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매일 온전한 달걀을 섭취한 어르신들은 달걀 흰자만 먹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흰자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근육 형성에는 흰자뿐 아니라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콜린, 류신이라는 영양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린은 뇌에서 근육으로 수축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물질의 재료로 부족하면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다리 힘이 줄어들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는 것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이 신경계 전달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달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에서 7분간 삶아 반숙 상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스크램블로 드실 경우에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완전히 익히기 직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점은 아침 산책이나 하체 운동 후 3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어
달걀 속 영양소가 그대로 근육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3개까지도 권장됩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실버 체육 동호회에서는 아침에는 반숙 달걀을, 저녁에는 야채와 함께 달걀 프리타타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6주 만에 걷는 속도와 계단 오르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어가 근육을 다시 자라게 한다면 달걀은 그 근육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달걀이 근육의 반응성과 단백질 흡수력을 끌어올려준다면 다음에 소개할 검은콩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과 같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에 검은콩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입니다. 오랜 기간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이 기본 반찬으로 즐겨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노화의학연구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주 5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다리 근육의 영상 검사에서 무려 10년에서 15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근육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검은콩 속에는 근육에 작용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콩 한 컵에는 약 15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 근육을 만들고 기존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 부티레이트는 혈류를 통해 다리 근육까지 도달해 근육 노화를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티레이트 수치가 높은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35% 이상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마그네슘입니다. 검은콩 한 컵에는 약 12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 수축 후 이완을 돕고 쥐가 나는 증상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엽산과 철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새로운 근육세포 형성과 산소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런 검은콩도 잘못 조리하면 그 소중한 영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말린 콩을 식초나 레몬즙 한 스푼을 넣은 물에 하룻밤 불린 후 깨끗한 물에 다시 끓이되 약한 불에서 90분간 천천히 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의 영양은 고스란히 유지되면서도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익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잃기 쉬운데 취침 4시간 전쯤 검은 콩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이 천천히 흡수되며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미나 퀴노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조합이 완성되어 고기 못지않은 근육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이 밤사이 근육의 소실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킴이라면 정어리는 낮 동안 활동하는 우리 몸의 근육을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생선 한 점의 방패입니다. 보기에는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정어리는 근육 건강에 있어 결코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서울보건대학의 연구팀은 8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려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어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다리 근육 손실 위험이 무려 78%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단백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어리에는 근육세포막을 유연하고 반응성이 좋게 만드는 EPA, DHA 같은 고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딱딱해진 근육세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어리는 비타민 D, 칼슘,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식품입니다. 통조림 기준 정어리 한 캔에는 흡수율이 높은 칼슘이 약 350mg, 비타민 D가 약 200IU 들어있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낙상과 근력 저하 사례는 매우 흔하며 이를 단 3개월간 보충한 것만으로도 최대 40%까지 근력 향상이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어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포함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갖추고 있어 근육 생성에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어리 통조림 중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에 담긴 제품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보다는 동해나 남해같이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잡힌 자연산 정어리를 고르는 것이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뼈째 통조림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뼈가 부드러워 별도로 손질할 필요 없이 드실 수 있고,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철분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샐러드에 얹거나 통밀빵 위에 으깨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걷기나 하체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전남 여수 해안가 마을의 어르신들 중 일부는 점심 반찬으로 정어리를 즐기며 90대에도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는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8주간의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정어리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다리 근육을 조용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정어리처럼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식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소개할 고구마는 특별합니다. 너무 흔해서 간과되기 쉽지만, 고구마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을 조용히 지켜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제주도와 남해 지역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고구마를 주식처럼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의 이형 근육 섬유가 무려 60% 이상 더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근육 세포의 손상을 막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 성분은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 속의 작은 발전소에 녹방지 코팅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 피로가 덜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만한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70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어 다리 근육의 수축을 돕고 밤마다 찾아오는 쥐내림이나 저림 증상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근지구력을 2배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리 과정에서 중요한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는 물론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 분해를 막아주는 클로로제닉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구마를 껍질째 통째로 찌는 방법을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으로 권장합니다. 약 25분에서 30분간 부드럽게 쪄낸 후 살짝 식혀서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껍질째 찐 고구마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조리했을 때 다리 근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사 전략입니다. 여기에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곁들이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지용성 비타민이 체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섭취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운동이나 산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전 2시간쯤 고구마 한 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운동 전 에너지원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섭취 빈도에 대해서는 주 4회 이상,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의 고구마 하나씩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유지해도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활성화되어 피로 회복과 하체 근지구력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황색 고구마와 자색 고구마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면 각각의 항산화 성분을 고르게 흡수할 수 있어 더 폭넓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수마을에서는 실제로 아침 식사로 으깬 고구마에 된장을 살짝 섞어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된장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해 고구마 속 영양소의 소화를 돕고 흡수율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만으로도 서울 50대 남성 평균보다 근육 상태가 더 건강하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고구마는 복잡한 조리 없이도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최고의 다리, 근육 회복 음식입니다. 특별한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통해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어, 달걀, 검은콩, 정어리, 고구마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도와주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만 실천하면 누구든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식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심지어 다시 자라게까지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세포를 되살리고, 어떤 음식은 신경 전달을 도우며, 또 어떤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식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 열쇠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내지 않고 오늘부터 식탁 위에 고구마 하나만 올려보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약해진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지켜주는 힘이며 낙상을 예방하고 외출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어떤 보조기구나 운동기구보다도 음식의 힘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전남 고흥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 고구마를 먹은 지 몇 달 되었는데 계단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운동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구마의 힘이라고 믿어요. 이런 소박한 이야기 속에야말로 진짜 변화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식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우리의 두 다리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보조기구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자연이 우리에게 준 단순한 식재료만으로도 다리는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함입니다. 실천하는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구마를 껍질째 쪄서 드시고 정어리를 샐러드에 얹어보세요. 냉장고에 달걀을 몇 개 더 채워 넣고 저녁 식사에 검은 콩을 조금 더 올려보는 것, 주말 아침에는 연어 한 조각을 구워 먹는 것, 이처럼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다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수십 년간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그 다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차례입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음식은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소중한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도 두 다리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식단을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이미 비슷한 식습관을 통해 변화를 느끼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걱정하고 있을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음식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사가 내일의 건강한 한 걸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